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삼화전기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094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2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삼화전기는 1%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전부터 이 삼화전기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물론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참고 영상으로 항상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사막 콘덴서 계열사가 되겠고요. 주력 제품으로는 이 전해 콘덴서 치평, 그린캡 등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 콘덴서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 전해 콘덴서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부품 어디선가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이런 부품을 이게 전해 콘덴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봤죠? 예, 맞습니다. TV 뜯어보면, 또는 라디오나 이런 거 뜯어보면 이런 것들 어디 초록색 판에 막 박혀 있죠. 이게 이제 전해 콘덴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생산하는 업체가 삼화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전기차 관련주로 또는 수소차 관련주로, 스마트카 관련주로 엮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종목이 만들어낸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화전기가 과거에 친환경 차용 전도성 고분자 하이브리드 콘덴서를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자동차용 이 전해 콘덴서를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하나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관련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회사가 과거에 이제 수소차, 현대차의 수소차 전력 변환 장치에도 핵심 부품을 시범으로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또 수소차 관련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소차나 전기차나 어찌됐든 거기에 들어가는 전해 콘덴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전장용 시장에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삼화전기의 이 전해 콘덴서 수요도 크게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수소차 이 부분에 있어서 삼화전기가 현대 넥소 수소차에다가도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꼭 하면 수소차 할 때 이 삼화전기나 이런 것들이 뉴스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같이 동반돼서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전기차, 친환경차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꺼졌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또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전장용 초고용량 커패시터. 2022년까지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장용 고온 전도성 고분자 하이브리드 알루미늄 커패시터 및 고온 고출력 슈퍼 커패시터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이제 만약에 연구 개발이 완료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이 종목이 친환경차,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쪽 관련 부품 또는 소재 관련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결국에는 전기차, 친환경차다,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총 발행 주식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총 상장 주식수가 한 660만 주 정도 되는 이렇게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최대 주주의 지분을 제외한 490만 주 정도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00만 주 정도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쭉 내려서 보면 이 회사의 지금 오영주 대표가 외에 특수관계에 인해서 25%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니치콘 코퍼레이션, 일본의 니치콘 코퍼레이션에서도 22% 150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대주주 물량 25%, 그 다음에 전략적 관계에 있는 니치콘에서 22.8%, 그럼 거의 뭐 한 50% 정도는 잡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유동 주식 수는 이거의 한 절반 정도, 한 300만 주 정도, 300만 주보다는 340만 주 정도가 실질적인 유동 주식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뭐 약간은 좀 품절주의 종목으로 바라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품절주로서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게 어찌 보면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 이익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매년 2천억대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다소 좀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흑자 경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100% 이내, 그냥 무난한 정도의 수준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 많이는 아니지만 1% 정도 안 되는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소 뭐 배당주로서 적합한 종목은 아니지만 배당도 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2018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오랜 기간 그냥 하락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4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터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근데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중에 유동되는 주식수가 35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때 400만 주 넘는 약 50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터져버립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거래량을 바닥에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좋게 보고 들어온 하나의 뭔가 이제 손바뀐 거래량이라고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거래량이 터진 뒤로는 희한하리만큼 주가가 옆으로 잘 기어가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약 한 7개월 만에 이 박스권 흐름에서 탈피해서 상승 속도를 좀 더 높여가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시세가 붙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동안에 이런 이제 윗꼬리 달린 캔들들 하나하나가 매집의 캔들로서 결과적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매집 캔들. 그리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터지고 떨어질 땐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매집의 캔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매집 이후에 시세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려서 붙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소 삼화전기가 어제도 오늘도 요 근래 들어서 요번 일주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소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급등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5일선과 10일선만 지켜지면은 얼마든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삼화전기가 다소 조정 국면에는 들어가 있지만 5일선과 1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켜지면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도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초록색 선인 11선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냥 말 그대로 잘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뭐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쉬어가고 있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막 터지면서 떨어진다면 문제가 되는데, 거래량 없이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은, 또는 이렇게 쉬어가는 거는 추후에 금방 복구가 된다. 복구라기보다는 금방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주면서 만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 이제 상승 이후에 다소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인데, 5일선과 11선이 아직까지는 잘 견조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숨고르기 흐름들이긴 하지만 다시 반등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또 상승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게 좀 남아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주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소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예, 단기적으로 보면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놓고 보면 이거 생각보다 올라온 게 없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과대하게 올라가 있거나 이런 고평가돼 있거나 이런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든지 11선 정도만 지지를 받아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오늘 좀 쉬어가고 거래량도 없이 이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건전한 조정의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11선에서 다시 좀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밖에 하지 않는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에서 딱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종목들은 세력 마음이라는 거죠. 세력이 보내고 싶으면 가는 거고 쉬고 싶으면 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런 상승 추세, 그동안에 이런 박스권에서 응축됐던 힘이 이런 상승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추세적인 상승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거든요. 얼마든지 지지받고 돌아나갈 수 있는 받침대는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11선 정도 이탈 없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신규 매수로 좀 들어가기에는 다소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정도, 뭐 손절가 정도 잡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정도로 이 밑에서부터 좀 이 종목을 가져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삼화전기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침 7시 44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시황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